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쿠준 기술사입니다. 네, 저는 2024년 소방기술사 합격을 목표로 현재 11개월째 소방기술사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산탄소 소화설비 설계 농도 34%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을 증명해보고 같이 증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노 유출, 노 에플럭스를 가정해야 합니다. 즉 어떤 방어구역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방사가 되었을 때 밖으로 누출되는 약제 및 공기가 없어야 합니다. 즉 개구부, 누설부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산탄소 약제가 방사되었을 때 방사되기 전 밀도가 방사된 후에 이 최적의 밀도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 밀도가 사실 2번의 밀도가 높은 게 당연하지만 계산의 용이성을 위해서 그리고 아주 큰 공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큰 공간을 가정을 했을 때 밀도 차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방어 구역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약제는 현재 방사되지 않은 상태이고 산소와 기타 다른 질소와 약간의 이산화탄소 등 여러 가지 물질이 함께 혼합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방호 구역이고요. 보통 공기 중의 산소는 21%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약제가 방사가 된 것이죠. 그럼 O2의 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CO2만큼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때 방사된 CO2의 최적을 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산화탄소 약제가 방사되기 전후에 산소의 질량은 같다는 겁니다. 산소의 질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 점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산소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 방어구역 전체의 부피를 V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도는 V1, 로우 1, 밀도는 로우 1이죠. 그러면 전체의 질량은 부피와 밀도를 곱해주면 질량이 나옵니다. 킬로그램 단위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산소의 분율은 산소의 질량 네,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어구역에서 산소가 차지하는 부피 분율, 즉 최적률은 21%, 전체 부피의 21%이겠죠? 이것을 분수로 써주면 100분의 21이 됩니다. 이 부피만큼 산소의 밀도를 곱해주면 산소의 질량이 나오게 되죠. 이제 후를 봅시다. 이산탄소 약제가 방사된 후의 부피 분율, 즉 산소의 분율은 모릅니다. 그것을 O2라고 정해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사된 후의 최적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방어구역은 고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야 하지만 어떤 늘어난 가스의 양으로 본다면 기존 부피 V에다가 여기 이산탄소 약제 최적이 추가된 걸로 계산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밀도를 곱해주면 이산탄소가 방사된 후에 산소의 질량이 됩니다. 자, 이것이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밀도는 아까 같다고 조건에서 가정을 했으므로 밀도는 없애줍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100이 없어지고 좌변을 그대로 내리면 21 곱하기 V는 O2 곱하기 V 더하기 O2 곱하기 X가 됩니다. 자, 이것을 X에 대해 정리해야 하므로 X는 좌변으로 옮기고 이것은 우변으로 넘기겠습니다. O2X는 O2V 21V입니다. 자, 그럼 X만 남게 되니까 O2를 분모로 넘기면 X는 O2분의 O2V 21V입니다. 여기 분자에 있는 V가 똑같이 있으므로 빼주면
여기 제가 마이너스를 빼먹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그대로 남고 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꾸면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 O2분의 21 마이너스 O2 곱하기 V가 됩니다. 이것이 방사된 이산화탄소의 부피입니다. 즉 방호구역의 부피, 그러니까 방호되기 전에 그 방호구역의 최적과 이산화탄소가 방사된 후에 산소 분유를 알면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방사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 얼마가 방사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왜 34%가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C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산화탄소의 부피, 그러니까 농도는 전체 부피분의 이산화탄소의 부피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 부피 V 더하기 X가 전체 부피고, 여기서 이산화탄소의 부피만을 X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퍼센트로 나타내야 하니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얘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줄여서 써보겠습니다. V 더하기 X분의 X니까요. 요것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V 더하기 O2분의 21 마이너스 O2 V가 되고, X에도 그대로 써줍니다. 21 마이너스 O2분의 V. 자, 다 V가 있죠. 그럼 V는 없애줍니다.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리고 분모에 있는 O2도 곱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없어지고 이 1은 O2가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 분모에서 O2 없어지고 21, 그럼 요거만 남죠. 21 마이너스 O2가 됩니다.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면 이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구하는 식이 됩니다. 즉, 산소의 분열만 하면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얼마인지, 즉 다시 거꾸로 말하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얼마 정도일 때 방호 구역에서 산소의 농도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왜 34%가 나오냐면 O2가 대략 15% 이하에서는 연소가 지속되지 못합니다. 보통 MOC, 즉 미니멈 오브 옥시전이 약 15% 정도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15를 O2에다 10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21-15, 21은 곱하기 100은 대략 28이 나오게 됩니다. 28%. 근데 여기에다가 안전율 20%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8 곱하기 1.2를 해보면 약 34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 약제의 농도의 최소 설계 농도가 34%가 되어야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저희는 아까 뭐라고 가정을 했죠? 무유출, no efflux로 가정을 했습니다. 실제 방어구역은 절대 밀폐가 될 수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누설이 생기죠. 누설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약제가 소킹 타임 유지가 어렵게 된다는 거고, 소킹 타임 유지가 안 된다는 건 약제가 누설이 된다. 즉, 이 누설되는 약제량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한 모델이 free efflux입니다. free efflux. 불활성 기체의 경우에는 이런 실험식을 사용하기도 하죠. 100, 마시, 마이너스 C. 이런 식을 사용하고, 또 할로겐의 경우에는 좀 더 다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이산화탄소의 소화 농도 설계 농도 34%가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최소한 이산화탄소의 설계 농도 34% 이상이 되어야 질식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설계 농도 34%를 증명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혹시 좀 부족하거나 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아이쿠준 기술사였습니다.